풍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리포트를 2021년 10월 6일 날 낸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결국 풍력은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블레이드를 돌려서 이렇게 기어박스들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게 풍력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결정적인 차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양광, 풍력,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태양광은 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밤에는 안 돼. 비 와도 안 돼. 안 되는 날이 명확해. 풍력은요,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효율이 높을까요? 자, 어떤 도시가 서울이라고 가정해보죠. 서울이 전기가 하루 종일 시간당 1기가와트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5시간이 안 되니까 약 5기가의 태양을 해놓고 4기가를 저장하면서 밤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장해서 1기가는 쓰고 나머지는 저장해서 밤에 계속 넣어주는 이런 개념들이 돼야 돼요. 왜? 일조량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안 돼. 그러면서도 수소를 만들어서 장마 시즌에는 공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시기가 너무 명확해. 태양광은. 대신에 좀 설치가 빠르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풍력은 큰 타워를 세워서 바람개비를 이렇게 놓는 거니까 이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우리가 어디 측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장기간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측정해 봐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고 바람이 돌아가니까 이게 뭐 철새가 죽네, 저소음이 나네, 민원도 발생하네, 뭐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오래 걸려, 오래.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효율이 좀 높아요. 태양광보다. 그리고 안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하루에 몇 번은 계속 돈다는 거죠. 바람이 잘 불면. 그러면 풍력은 이런 거죠. 봐봐요. 풍력은 또 특성이 바람은 여러분 빌딩풍 알잖아요. 빌딩이 있으면 방해를 받아서 바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여기다가 풍력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형 지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풍력은 굉장히 긴 영향이 없는 망망대해에다가 놓으면 앞에 장애물이 없잖아. 그래서 풍력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풍력에 얘가 바람의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이 에너지가 다시 모이는 어떤 거리만큼 띄워서 또 풍력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 이펙트, 윈드 이펙트 뭐 이런 걸 갖다가 측정해서 하는데 여기가 보통은 150m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바람개비 크기마다 좀씩 다르니까 일괄적이진 않고요. 그러면 뒷단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길이 이렇게 찾았으면 여기다가 풍력을 일자로 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보다는 바다가 지형지물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이 사실 일괄적으로 부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게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람하고 여기 바람하고 다르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달라요, 바람이. 방향도 다르고 바람 세기도 달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레이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바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져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진도 나가보자고요. 블레이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개예요. 지금 단연간의 침체기를 겪고 일어난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풍력 발전은 연간 100기가 수준에서 2025년 119기가, 2026년에서 129기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터빈 1위 기업 베스타스는 2022년 4Q에 정상으로 벌써 회복했다. 이런 거죠. 그래? 그리고 더 좋아져?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해상풍력이 진한 파란색인데요. 진한 파란색 해상풍력이 엄청 성장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메가와트인데 1기가
1.2기가.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상 풍력 대비 자유로운 입지, 그리고 높은 풍속과 균일한 바람. 요건 그냥 그린파워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그냥 그린파워는 아직 상장은 안 됐고 IPO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상장할 텐데 이 회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 자료를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해상풍력이 펑펑펑펑펑 될 예정이다. 육상풍력은 쪽쪽쪽쪽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2기가지. 원전이 거의 1기가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하나가 지어지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는 거죠. 물론 원전도 1년 내내 가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2달 정도 정비하나 뭐 석 달 정비하나 그러니까 얘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약 50% 전후에서 가동률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원자력이 커지고요. 화력발전소는 석탄 LNG인데 석탄이 더 많이 줄겠죠. 얘는 줄어들고 신재생과 수소는 이만큼 커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풍력도 커지는 거겠죠. 왜? 태양광은 육지에 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조량도 부족하고 태양광을 놓을 만한 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풍력이 좀 중요해졌다. 뭐 이렇게 돼서 여태까지 좀 등한시됐던 풍력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상강 MNT 자료를 보면 한국 14기가, 미국 30기가, 이게 이제 남은 거예요. 지금 계산한 거. 한국도 그러니까 1기가씩 한 14년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 일본 45기가. 그러니까 받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이 하네요. 대만 20기가. 오, 대만 많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네, 대만이. 베트남 7기가, 필리핀 4기가, 호주 20기가, 중국 100기가에서 1000기가 사이 어떤 걸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더 많고요. 그래서 1월 날 DS에서 나온 안주원 애널님이 하신 거 보면 해상풍력 신규 설치는 연평균 34% 증가한다. 해상풍력은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보고요. 효율도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설치 증가율은 미국이 82, 미국은 없었다가 확 생기는 거고 유럽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해상풍력이 커지는 거는 육지 대비해서 풍부하다. 풍량이 대형으로 됐다. 입지 제약이 부담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0기가였는데 2024년도에 20기가로 2배로 커진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이용률을 보면 여기 보면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육상은 35%까지 올렸는데 해상은 43% 훨씬 더 높죠. 이게 어떤 데 따라서는 55%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풍량이 잘 나오는 지역들을 표시한 거고 근거리보다 원거리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풍력은 2023년에는 아주 조금 성장하지만 2024년부터 성장이 엄청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성장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성장하니까 뭐 지금은 아닐지라도 좀 이따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네, 특히 증가는 해상 풍력이다. 이런 얘기고요. 가스 가격도 높아지고 석탄 가격도 높아져서 오히려 풍력 발전이 더 싸졌다. 라는 이야기를 NH22년 6월 16일 날 내셨습니다. 뭐 맞죠? 결국은 가격 비교고 풍력은 대형화되면서 가격이 좀씩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로 쭉 놓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큰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있고 이걸 다 띄워서 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다리 하나의 모노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재킷인데 요게 다리가 3개면은 또 트리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똑같이 재킷 그리고 플로팅 그러니까 부유식도 뭐 종류가 많은데 뭐 그걸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되고 있고 지금 보면 120m 수심이 넘어가면 완전 플로팅으로 가고요. 여기 30m까지는 모노파일로 가고 50m까지는 트리포드나 재킷으로 간다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타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타워 높이와 블레이드를 계속 키우고 있다. 그래서 2027년을
164 블레이드. 와, 엄청 크네요. 과거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82, 그러니까 2003년도랑 2014년 만에 2배가 커졌네요. 여기서 2003년에서 4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행기하고 비교했는데 보잉 747-8은 76m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훨씬 더 큰 이런 풍력이 해상에 설치가 된다라는 거고, 터빈이 제일 비중이 크고 하부 구조물 크고 전력 인프라, 기타 시스템, 간접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 풍력 내 부품 중에서는 타워 블레이드가 비싸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유니슨에 보면 풍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전력이 생산이 된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풍속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국내 회사의 그 기사가 나왔죠. 한전하고 같이 연구했다는 어떤 회사가 나왔었습니다. 블로그에 소개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너럴 일렉트로닉 리포트를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2023년부터 급증한다. 그러니까 서서히 기업을 찾아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2023년에는 조금 증가하는데 2024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잘 찾아봐라 너희들은, 뭐 이런 거고요. 한국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한국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예상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이 거의 없었는데 미국의 증가율이 꽤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도는 유럽도 증가하지만 미국 그리고 아시아권의 증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일본도 없다가 여기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다가 보이는 이 연두색, 요 밑에 연두색, 그죠? 요건 그리스고, 미국이 확실히 크고, 중국 어딨니? 차이나 여기 있네요. 차이나. 하나, 둘, 셋. 미국이 위에 있는 건가 보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요거네요, 요거. 어쨌든 아시아권이 커지고 있고, 유럽은 꾸준히 커지고 있고, 미국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건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도 수혜가 된다. 그래서 CS 베어링 추천이 아닙니다.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육상 터빈은 2에서 4메가면 해상 풍력은 4메가급 이상에서 10메가와트급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미국이 과거에 좀 작았네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보시면 결론은 2023년에 조금 성장, 2024년부터 많이 성장. 특히 미국, 아시아 잘 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드렸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시점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들, 피할 수 없는 미래에 오는 것들을 제가 출산율이라는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리고, 나머지들이 다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까지 뭘 공부하고 사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중에서 유럽이 왜 풍력을 했냐라고 한다면, 풍력이 거대한 철 구조물이잖아요. 조선소가 유럽이 이렇게 많이 놀게 되면서 그거를 풍력으로 많이 개조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유럽이 풍력으로 빠르게 발전했었던 것도 그렇고, 미국도 조선소들이 잘 없으니까 그게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재생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재생 자체가 처음에는 경제 논리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전기차는 처음에 뭐 경제 논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 보조금이 오는 거고 정부 지원 정책이 따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계속 힘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고, 또 정책이다 보니까 좀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 잘 보면서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자, 오늘 3일절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